트레이닝 문제죠. 실전 트레이닝. 쭉 이것들은 해볼게요. 이 문제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 비단계에서 유형으로 나왔던 유형인데 요새는 힘들어요. 보기가. 네, 아직도 이것도 시험 문제에선 종종 보이는 얘기인데 얘와 얘 차가 정수래요. 일단 100에서 저렇게 x가 1000 사이면은 로그 x의 범위는 어떨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여기에서 결국에 2분의 1이나 2가 나가면 로그 x이기 때문에 그럼 로그 x는 어떨까요? 얘는 2죠. 로그를 붙이면 얘 상형 로그. 그러니까 얘는 10의 세제곱이니까 3. 요 사이가 되거든요. 그 생각을 좀 해보면 당연히 루트 x랑 x 제곱은 어때요? 누가 커요? x 제곱쪽이 크기 때문에 로그를 붙여도 이쪽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라고 하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죠. 2와 5의 차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정수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얘는 2분의 1제곱이니까 얘 나가면 그냥 2분의 1이고 얘는 제곱이니까 나가면 2가 돼요. 그래서 빼시면 뭐죠? 2분의 3 로그 x예요. 얘가 정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그랬을 때 로그 x의 값을 구해라. 근데 2분의 3 로그 x면 여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분의 3을 양변에 세 변에 이렇게 붙여보면 2분의 3이가요? 3인가요? 2분의 9예요. 그럼 잘 보시면 3에서 얘가 얼마야? 4.5까지 안에 들어간 정수는 뭐가 있어?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4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고 로그 x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요거를 곱해야지. 3분의 2니까 3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이 로그 x의 값이 돼요. 혹은 얘가 지금 결국에는 얼마였죠? 3분의 8이었잖아요. 그러면 x가 얼마냐고 물으면 여기가 밑이 10이니까 없으면 어디에? 여기 오니까 즉 10의 3분의 8제곱이에요. 혹은 세제곱근 10의 8제곱이거든요. 보기가 있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예전에 얘기했듯이 세제곱근이면 10이 3개면 10이 하나 나가요. 그러니까 굳이 끊어서 한번 아직은 처음이니까 써보면 8제곱이면 이런 꼴이에요. 지금 10이 하나 나오고 10이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지? 100 세제곱근 100이다. 예, 10의 제곱이니까. 예, 이런 게 보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고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수로만 우리가 보통 어딘가요? 그쵸? 요 과정을 많이 연습을 하죠. 지수 단원에서. 요렇게 쓰면 지수로 이렇게 쓴다.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보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예전에 되게 잘 나오던 유형인데 조금 요새는 덜 나오긴 하는데 보시고 또 했던 유형이니까 보고 아마 그 빨간색 표시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좀 다 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가 있고 B가 C보다는 크대 1은 아니라고 합니다. A가 밑이니까 1은 아니라고. 밑조건 기억나시죠? 0보단 크고 1은 아니다. 관계가 성립을 할 때,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가 좀 되죠. 이런 거 더하기 이렇게 있으면 로그 A에 B 더하기 C 곱하기가 되죠. B 마이너스 C. 얘가 2다. 이런 식이 되고 또 이거 A가 없으면 어디? 딱 봐도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B제곱 빼기 C제곱이 A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요?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무슨 삼각형?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돼요. 혹은 여기 있죠. 혹은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해도 이 ABC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여기 있다고 ABC 뭐 물론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요런 그 순서예요. A, B, C.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고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대변 이건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없이 그냥 알파벳으로 소문자든 대문자든 주는 건데 그래서 B가 빗변이면 무조건 각 B가 직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문제고 별로 어렵진 않네요. 이거는. 이것도 요새는 정말 좀 보기 힘든데 아직도 심한 문제는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1학년 때 어지간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유형이 나오면 전부 좀 패스시켰는데 이런 게 이제 이런 기호를 보고 뭐라 그래? 가우스 X라고 불러요.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X죠? 요거 둘이가 정말 수능에 많이 나왔는데 얘가 좀 교육과정에서 좀 삭제라고 하긴 그런데 원래도 뭐 교육과정에 한 단원으로 있는 건 아닌데 문제 유형에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 방금 얘가. 이제 이번에는 아니고 이제 한 3년 전에 15개정? 19개정이나 19개정이지. 그때 될 때 이거 가우스죠. 어지간하면 다루지 말아라 라는 게 좀 지침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또 문제집에는 좀 나와. 이게 얘가 뭐냐면 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붙어 있으면 일단 무슨 값이다? 정수 값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얼마인가요? 3이에요. 3은 3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3이야. 뭐 당연한 얘기로 뭐 이런 정수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분의 9 이거는 4.5거든. 4.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당연히 4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수 부분이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있어. 이것도 이제 4.5면 4니까 마이너스 1.2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얘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어제 그 정수 부분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얼마면은 마이너스 1. 똑같이 1.2의 정수 부분 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였거든. 왜? 마이너스 2 더하기 0.8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수고 이게 소수고입니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얘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정수 부분 얘기입니다. 로그 1은 사실 0이에요. 진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0. 로그 2는 그러니까 로그 2에서 어디까지? 로그 10까지는 어떨까? 얘가 1이니까 얘들은 전부 몇 점? 0점 얼마야? 그럼 정수 부분이 전부 뭘까요? 로그 9까지는 이거 전부 0 돼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로그 10에서 가우스 로그 10. 이건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얘도 뭘로 나와? 1로 나와. 그럼 로그 11은? 로그 11. 당연히 1점 얼마예요? 로그 12도. 언제까지? 로그 100이 2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100 전에 있는 이 가우스 값들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1이 10에서 50까지 수는 40개가 아니고 41개입니다. 41개가 1이니까 앞에는 0이어서 필요가 없고 41이 답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봐두세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정식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에 대해서 가로로 설명을 해주진 않죠. 그죠? 그냥 절대값이에요. 근데 이건 정식 기호가 아니니까 교과 과정에서도 어지간하면 다루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거의 설명이 없어도 알만한 기호만큼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각종 단원에 지금 절대값도 그렇잖아요. 뭔 단원이든지 간에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응용 문제가 된다고 선생님 많이 얘기했는데 얘도 그런 위치에 있던 얘보다는 오히려 절대값보다는 좀 더 어려웠던 문제인데 요새는 뭐 일단 수능은 빠진 지 좀 한참 됐고
네, 문제집에서도 그러다 보니 많이 안 내고 있긴 한데 심화 문제에 얘가 워낙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 전부 빼면은 시험한 문제 낼 풀이 너무 줄어드니까 한두 문제씩 아직도 등장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2.72 곱하기 x죠. 저거는 맨 앞에는. 그걸 계산할 것을 잘못했대요. 2.72 x 제곱을 했대. 반대 아니야, 보통? 하기 싫으니까. 2.72에 뭐 예를 들어 5제곱이면 5를 곱해버렸어. 이건 좀 할만한 계산인데 이걸 누가 이걸 이렇게 계산할까? 하다가도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2만 100이래요. 2.72에 x제곱을 했더니 2만 100이래. 아시겠죠? 바르게 계산한 거. 지금 우리한테 결국에 이 x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로그 2.7을 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 상용 로그 값이 얼마다라고 주는 문제는 전부 어째라? 로그를 붙여. 양변에. 그러니까 지금 얘도 로그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상용 로그죠. 붙이면 x가 나오지? 네, x가 나오는데 로그 2.7이 줬거든요. 0.43x인 거예요. 한마디로. 좌변. 아시겠죠? 이게 2만 100은 어디 있어? 없는데요가 아니고 2.01을 줬잖아요. 2.01이면 로그 2.01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4제곱인가? 네, 이렇게 계산해서 4.3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0.3, 얘가 4. 근데 이걸 꼭 이래야 될까? 지난 시간에 이것도 좀 빠르게 얘가 2.01이라는 수에 대해서 5자리 수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이 로그 값은 무조건 0.3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지? 2.01이 0.3이란 거에서 온 거고 5자리 수면 여기가 얼마다? 4다. 네, 그래서 4.3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x 나눠보시면 43분의 2개씩이지. 430, 10이네. 네, x는 1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도전이라고 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아직은 그거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공식이 저기 있어요. 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 오염 정도는 여과지의 공기를 여과시켜 헤이즈 계수를 계산해서 판별을 한다. 대충 뭐 오염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헤이즈 계수는 뭘까? 모르겠지. 헤이즈 가수인가? 그래서 광학적 밀도가 헤이즈 가수 아니야? 알지? 비 오는 노래 하나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제목이. 그래, 비도 그래서. 선생님 그거 좋아했거든. 그렇지 않아? 비 오는 날 그거 탁 틀어놓고 창밖에 이렇게 보면 뭔가, 그게 있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반갑구만. 아니, 맞아. 근데 그렇게 발라드 부르던 가수가 그 얼마 전에 막 뭐 이러고 있던데? 뭐더라? 빙글빙글? 제목이 몰라. 이상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류의 동영상이나 아이돌 동영상도 넘기기를 하긴 하지만 시청도 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데 너무 아저씨처럼 보이면 대화가 안 돼. 근데 그래갖고 검색을 해봐서 기억이 나. 그 가수가 이 가수 맞아? 신인인가? 하고 검색하는데 맞더라고. 모르면 한번 봐봐.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였고 이게 광학적 밀도가 일정하도록 뭐 어쩌고 저쩌고 헤이즈 계수가 그래서 H래요. 여과지를 뭐 이동한 거리 이게 L. 여과지를 통과하는 빛 전달률이 X. 그러니까 한글에 주목을 해야 돼. 뜻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AB의 대기 오염 정도를 판단할 때 각각 헤이즈 계수가 각각 지역마다 다른 값이 그러니까 HA가 있고 저기 는이니까 얘가 HB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과지 이동거리가 LA, LB 뭐 다 이러는데 여기 있네. 그 HB는 그러니까 여기 말이에요. HB는 2분의 루트 3 HA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고치는 게 좋아. 2분의 루트 3 HA인 거야. HB가 일단. 그래서 HA는 당연히 이게 LA 여기 다 A 쓰면 되죠. 로그 SA분의 1인가요? 이게?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근데 HB가 이거고요, 일단. 이거고요. LA는 LB를 구해야 돼. LB는 2분의 1 LA야.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LA가 이 자리에 오는 거고, K는 상수라고 하면 거의 똑같고, 로그, 이제 SA가 SB의 P제곱이래.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하거든, 얘도. 지수 알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기준으로 하고 얘를 썼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 예,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얼마래요? 그러니까 SA의 P분의 1. 분의 1.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랬을 때, 네,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빼버릴까요? 빼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고칩시다. 이게 SA분의 1이면, 사실 여기가 SA고, 여기가 마이너스 나와야 되죠? 그죠? 얘는 2분의 1 LA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여기는 2인 거 같아요. 예, 분자로 2가 가야 되고, 여기도, 이게, 생각해봐. SA에, 이거의 몇 제곱일까? 이렇게 써있어요. P분의 1 그대로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예, 마이너스? 이게 종종 몇 제곱이야 하면은, P제곱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라고 물어보면은, P분의 1이 P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둘이 곱한다 이거예요. 그 곱하는 거, 그러니까 SA P분의 1에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인 거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야지, 얘를 P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이렇게 곱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 얘가 마이너스 P분의 1이 나가겠지. 마이너스 P분의 1이 나가서 마이너스 P 여기 쓸까? 그러면 얘도 SA만 남게 돼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나누는 게 좋겠어요. 네, P를 구하기 위해서. 왜? 나누기. 야, 위아래식을 나누기를 한다고. 나누기. 파. 없다고. 이런 게. 그냥 여기도 없겠지. 문자가 거의 지워져. 여기도 없어져. 그러니까 좌변은 루트 3분의 2죠. 이러면. 네. 여기 다 없어졌어. 그죠? 요거 둘이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P겠네요. 네, 그러면. 그쵸? 그래서, 근데, 선생님 뭐 틀렸나 봐.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도, 그지? 플러스야. P가 양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P가 3분의 4 루트 3. 네, 이렇게. 있겠죠? 네, 얘가 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영어가 너무 많아. 막 계속 어저께 같은 빼면 없어지고 이랬는데, 그러지도 힘들다. 그럼 나눠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감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하도 강조를 해서 그런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아까 얘기한 대입까지는 어느 정도 해. 그 다음을 모르겠어요 라고 들고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어제같이 뭐 있었죠. 뭐 8등급의 밝기 뭐 이게 배였나? 배 몇 배인지 구하라. 그런 걸 구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 두 식을 들고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많더라. 예, 지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함수를 하나 배운다 라고 하는 건 좀 어떤 좀 단계가 있어. 어떤 함수를 하나 배운다라고 하면 사실 2차 함수나 이런 걸 배울 땐 크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 너무 오랜 기간 배워. 중3과 고1에 걸쳐서. 근데 이제 제일 최근에 배웠던 함수라고 하면 뭐 있어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잘 살펴보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뭐 함수가 어떤지 이제 보고 일단 함수를 잘 하려면 기본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요새 탄핵되고 난리 났지. 그렇죠? 그 뭐예요? 정의역, 치역이야.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고, 치역은 뭐였어요? 얘가 가는 y의 공역의 부분집합으로서 y의 범위였어요. 잘 안 되시면 1학년 2학기 함수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의역, 치역이 이게 어디서 정의되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당연히 이게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프를 모르고선 함수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이 함수만의 특징이에요. 특징. 이건 거의 그래프에서 오는 특징이 많은데, 유리함수를 보면 예를 들면, 유리함수 기억나? 유리함수. 유리함수 분모가 있지. 그거 함수값 못 넣지. x 빼기 3분의 1 하면 3을 못 넣지. 그래서 그게 정근성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게 뭐 어떤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일종의. 예. 그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거의 그래프에서 오기는 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취업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와요. 중3과 수학 상에 걸쳐서 배우는 2차 함수가 지금 프린트 나가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거 하나하나가 거의 다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배우기 전이니까 근다고 쳐도 나중에 배우고 나면 2차 함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2차 함수는 어디서 정의가 되느냐? 실수 전체지. 치역은 뭐냐? 꼭지점 위에지. 그러니까 양수라고 하면,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프, 포물선으로 이렇게 생겼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특징 뭐 있어요? 뭐 이건 축에 대해 대칭이다. 뭐 기타 등등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뭐 x축하고 만나는 점을 판별식으로 판단을 한다.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아. 최대 최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나 최소가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도 치환을 많이 해. 바꾸는 거. 그러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를 모르고선 얘를 진행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나중으로 갈수록. 그래서 2차 함수가 정말 중요한 이유들은 이 네 가지 것들이 전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배웠던 함수는 사실 이 최대 최소 부분은 많이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쉽게 좀 나와. 2차 함수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뭐 특징하고 그래프가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y는 a의 x제곱. 근데 잘 봐봐요. y는 x의 세제곱. 지수가 있잖아. 얘는 지수함수야. 얘는 지수함수인가? 얘는 뭔데 그럼? 지수가 있는데? 얘는 뭐야? 3차 함수야. 그죠? 이렇게 있다고 얘가 지수함수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밑이 있고 지수에 x가 있는 게 지수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떨까? 물론 이 밑은 0보다 큰 애를, 그리고 1이 아닌 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이면 그냥 y는 1, 상수함수가 돼버리고, 음수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에 우리가 방금 했거든. 실수 중에 말이에요. 허수는 근다 치고 실수 중에 지수에 올라오지 못할 애가 없죠.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값이 정의가 안 되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유리함수처럼 3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원래 정의역은 집합이죠. x는 실수 전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넣어볼 거예요. 치역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일 쉽게 그냥 y가 2, 밑이 2야. 이거 한번 보면 2를 넣으면 2죠. 그러니까 이런 건 대충 찍어보자. 그보다 중요한 게 뭐 있지? 0을 넣으면 1이야. 근데 이거도 좀 중요하거든. ax 제곱은 그러니까 0 넣으면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0,1을 항상 지나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야. 이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1 넣으면 2야. 알겠어. 2 넣으면 얼마야? 4야. 3 넣으면 얼마야? 8이야. 엄청 올라가요. 그럼 마이너스도 넣을 수 있잖아,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예요? 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야. 2를 넣으면 4분의 1이니까 한 요 줄어든다니. 근데 이게 밑이 양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것도 없죠. 0이 안 돼요. 넣어가지고 2의 x제곱에 뭘 넣으면 얘가 0이 됩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찍어놓은 걸 보세요. 이 요 x축이 우리가 아까 유리함수 얘기했지만 잘 알고 있는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점근선. y는 0 혹은 x축.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슷해요. 3의 x제곱이나 뭐 5의 x제곱이나 이런 형태겠지.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위에 함수값들이 더 크고 작고 일은 있겠지만은 이런 형태야. 뭐 1.5의 x제곱 이런 것도 커지겠지, 제곱을 하면. 근데 이런 게 있거든. 2분의 1의 x제곱. 이건 어때?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줄어들지 않아요?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때?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가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돼. 이쪽이 이거 반대로 나오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런 그래프 형태가 요 AX제곱에서 A가 1보다 클 때예요. 요런 거는 A가 0에서 1 사이야. 오케이? 근데 말이지.
좀 낫다. 이쪽에 좀 그려서 좀 생각을 해봐. 이게 사실 이거는 아까처럼 이런 애는 점을 찍지 않아도 알아야 돼. 왜 그럴까? y는 2의 x제곱이 있어. 아까 우리 대충 이렇다고 합시다. 보기 좋게. 2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그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 아까에 비교하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x가 들어온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다고. 뭐죠 이거? 아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대칭관계. 네, 그래프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오면 y축 대칭이었어. 그러니까 뭔 대칭인지까지는 몰라도 대칭은 알아봐야지. 선생님, 예를 들어 이것도 이게 나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배우거든. x 대신 x 빼기 2가 들어왔다. 이건 뭐지? 평행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알아야 돼. 정확히 뭔지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이제 되새기면 돼. 생각해, 점이 있는데 x 대신 그 마이너스 x가 들어왔대.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y축 대칭인 거야. 함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새겨 보면 되는데 방금처럼 얘가 들어왔죠. 얘는 뭐야? 라고 물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예 감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가물가물하고 뭔 대칭인지 모르긴 하겠는데 대칭이에요. 이거까지는 생각은 나요. 예. 그래서 얘도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거 뭐 한 거예요? y축 대칭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넣어보지 않아도 이 그래프는 나올 수 있다. 지수 그 법칙에 의해서. 아시겠죠? 좀 더 그래서 지수함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정의역은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요거 기준,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 얘 하얀색 원래 올라갔던 얘 보세요. 치역이 어딜까요? 뭘 보는 거죠? y가 어디 얼마만큼 대칭돼 있는 걸 봐. 혹시 까먹었을까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지점이 뭐 1,2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치역은 어디냐? 그 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대응돼요? y가 2 이상으로 대응이 되죠. 2 밑으로는 안 오잖아요. 그쵸? 이런 선을 그려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이거는 얘도 여기로 오고 얘도 여기로 오는 거예요. 얘도 여기죠. 얘도 여기로 오고 x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 집합 그려서 얘가 여기로 가요를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밑에도 그래프가 있지만 이 지수함수 이 두 가지의 그래프는 전부 0보다 큰데, 즉 치역은 어떻게 되겠다? 평행 이동이나 뭐 기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치역은 a가 1보다 크든 0하고 1 사이든지 간에 y바라고 보통 쓰죠. x로 써도 상관없는데 y는 0보다 큰 실수다. 인 실수. 이렇게 되겠네요. 0은 안 되죠. 아까 얘기했죠. 함수값에 0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정의역 치역.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얘기를 했고, 이게 그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했었지?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증가. 요거 보면 많이 생각이 나야 돼. 얼마 전까지 시험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거면 f 함수값도 얘가 크다. 그죠? 이것도 어디서도 나와요. 함수에서만 나온가? 조합에서도 나오지.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이런 증가함수, 이걸 써놓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이 5개 중에 3개를 뽑았거든. 왜? 3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와야 되거든. 얘들아. 뽑을 때마다 이게 하나씩 정해진다라고 해서 계속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의 개념이라는. 감소함수는 뭐였죠? 똑같으면 반대로 돼야지. 크기가. 이런 게 감소함수였어요. 여기가 바뀌는 게.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 0하고 1 사이 얘면은 감소함수다. 그리고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는 뭐였니? 1대1 함수는
하나에 하나씩. 그치. 그럼 얘는 1대1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보고 안다고? 우리 학생들이 아까 그랬지만, 요렇게 있으면 하나에 하나씩 가면 이건 알아. 요렇게 보면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Y에 그렸을 때, 아까 이 함수는 몇 개씩? 2개씩 걸리지, 처음에. 하나에 하나씩 걸린 거야. 왜? 그래, 아까 얘기했지. 하나면 하나로. 하나면 하나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죠. 동그라미에서 가는 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어떤 X가 여기로 와. 어떤 X가 여기로 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얘들은 하나에 하나씩만 걸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뭐랄까, 발전이라고 하긴 그랬는데 좀 더 조건이 주어지면 뭐가 됐었지? 1대1 대응이 되게 돼. 1대1 대응은 1대1 플러스 뭐였어? 너무 오래된 얘기지? 불과 중간고사 때 시험 봤던 건데. 치어가고 공역이 같아요. 남는 부분. 이거 남잖아.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는 안 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함수나 수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대1 대응이면 연결해서 나오는 개념이 사실 있어요. fx가 그 1대1 대응 함수면 f 인버스, 즉 역함수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죠. 밑에가 b거든요. 공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없어? 역함수 없어야 돼. 근데 있어. 그게 뭐냐? 뭘까? 로그 함수야. 뒷단원 f. 근데 1대1 대응이 아닌데 어떻게 역함수가 있냐? 찐나게 1학년 2학기 때 이거 배웠거든. 정말 중요하고. 공역을 그냥 잘라버려. 이게 공역이라고 하고, 그럼 치역도 공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요만큼 버리는 거야. 아예 공역이 없어. 이게 역함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수학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보니까 요렇게밖에 안 간다고.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긴 그냥 공역이라 하지 말자. 여기가 공역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바뀌게 돼요. 근데 Y의 범위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문제가 역함수는 뭐의 범위가 잘릴까? X가 잘리게 돼. X랑 Y랑 바뀌잖아. 전부 다 역함수는.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어디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나와. 네, 아니고 요게 이제 X로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좀 파란색으로 그냥 참고 삼아서만 얘기해. 이렇게 생긴 게 로그 함수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돼. 뭐밖에 안 돼? 양수밖에 안 돼. 진수범위잖아. 네, 그렇게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다. 다 뒤에 나중에 또 로그 함수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대1 함수다. 처음 하나에 하나다. 또 다른 특징이 뭐 있냐? 아까 얘기했죠. 0 넣으면 A가 1보다 크든 0하고 1 사이든 간에 무조건 0 넣으면 1이야. 그러니까 0,1을 무조건 지나요. 요 점을. 아시겠죠? 네. 그거야. 정근선의 X축이다. 사실 정근선이 들어간 함수들은 유리함수도 그랬지만 정근선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리함수만은 못해요. 왜? 이건 하나밖에 없거든. 이렇게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 그래서 1단계 문제가 좀 나오는데 지수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지수함수의 조건이 뭐라 했죠? 지수에 X가 있어요. 기억번. 지수에 X가 있고요. 얘도 있죠? 예. 얘는 아니죠. 지수의 X가 아니죠. 굳이 쓰자면 이런 일종의 유리함수인데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파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지수의 X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기억니은 리을이 다 지수함수가 되는 거고 5의 X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fx가 이거니까 X에다가 0 넣어라, 2 넣어라, 마이너스 1 넣어라, 마이너스 2 넣고 1 넣어서 나눠라. 이런 얘기라 예를 들면 1 넣으면 5죠? 5의 1제곱이니까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럼 얘 둘이 어찌해야 되지? 또 빼야지. 빼면 3이니까. 그래서 125가 이런 거의 답이다.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얘도 넣어보세요. 이런 거. 2의 X제곱에 대한 설명. 정의역은 지수함수는 무조건 뭐라 했어요? 모든 실수. 이건 맞다. 치역이 모든 실수? 아니다. 뭐다? 0보다 큰 실수가 되게 된다. 틀렸다. X가 증가하면 Y 증가한다는 어디를 봐야 돼? Y는 AX제곱에서 이 A를 보셔야죠. 이게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입니다. 0,1 무조건 지난다 했어요. 그리고 정근선이 어디? 이렇게 요거 뭐죠? X축 혹은 Y는 0. 헷갈릴만 한데 아니다. 이런 거.
얘는 좀 쉽게 볼 얘기가 아니고 이런 OX 문제 항상 공들여서 풀어요. 이것들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서 객관식으로 나와요. 예,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둘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기본 함수는 아닐 겁니다. 2x 빼기 1 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돼 있는 함수겠지만 보통은 어쨌든 유형 자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소를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하라는 게 뭐냐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으로 보면은 얘는 어때요? 감소 함수죠. 그럼 둘 중에 누가 큰 이걸 지수를 지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x를 넣은 걸 보면 2분의 1의 x제곱에 넣은 걸 보면 얘가 x가 크거든. 그러면 얘 대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감소 함수거든.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이건 3의 3분의 2제곱, 3의 2분의 1제곱이라 지수는 얘가 커요. 근데 밑이 3이면 어때요?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큰 쪽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해보고 얘도 그래요. 얘는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7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거든. 지수는 당연히 양수인 얘가 큰데 실제로는 누가 크다? 얘가 크다. 왜? 이건 감소함수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고요.